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인터넷 명언으로 명절에 차례는 다 부질없는 개뻘짓 이라며 진짜 조상 잘 만나 조상 덕 본 사람들은 지금 다 해외여행 가고 없다면서 조상 덕이라고 1도 못 본 인간들이 음식상에 절하고 집에 와서 마누라랑 싸운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가 요즘 학계의 정설입니다. 가장 조상 덕 많이 본 재벌가들 중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기독교 회사인 이랜드 회장 아들과 결혼한 최정유는 1년에 제사만 10번 지낸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현대가 역시 제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온 집안 사람들이 총출동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며, 원불교 가문인 삼성가 역시도 매년 꼭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소에 해외 가지 인천공항 붐비는 명절에 안 간다는 게 여러 학자들의 소신 발언이기도 한데요. 결혼 전에 조상님들이 도운 사람들도 많은데, 어떤 분은 예비 신부 집에 갔더니 사우나에서 훔쳐온 수건들이 있고 차려준 음식도 훔쳐온 중국집 그릇에 담겨있어 파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조상님들이 열정페이로 도와줬던 사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남자친구야 사건입니다. 작년 11월 보배드림엔 결혼을 앞두고 조상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햇수로 3년 된 애인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 남성이라며 2주 뒤면 집안의 부모님들끼리 만나 뵙는 자리까지 준비하는 애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휴일 여친이 예비 처제인 여동생과 강남에서 불토를 즐기고 오겠다고 하여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밥 먹으라면서 밥값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친은 동생과 1차, 2차, 3차, 4차까지도 갔다고 하는데요. 자정이 넘어도 연락이 되지 않다가 2시 42분에 연결이 되었는데 아직도 놀고 있다고 하더니 갑자기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누구? 남자친구? 그러면 옷을 벗어. 날 죽이지. 날 죽이지. 옷을 벗어잖아. 라는 이야기가 들렸고 바로 끊겼다고 하는데요.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넘기길래 예비 처제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더니 모르는 남자와 술자리에서 하트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여친이 전화를 받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방금 들은 통화 녹음한 거 예비 장인 장모님께 보내고 정리하겠다고 했다는데요. 그러자 여친은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며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고,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어 예비 장인어른 댁에 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말씀드리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장인 장모님께 이렇게 카톡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예비 처제에게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카톡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비 처제는 억울하다며 양심적으로 이상한 짓 한 거 1도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이라면 좀 참는 법도 배우라며 오늘 엄마 생신이라며 적당히 화내라고도 하는데요. 어머니 다니는 교회 사람들에게도 해당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자 처제는 정말 사람이 어리다면서 결혼을 절대 하지 말아달라는 적반하장을 보여줍니다. 철 좀 들으라고 하자 주접 좀 적당히 떨라고 하고, 본인에게 전화 안 하면 글쓴이가 처제 가족 협박한 거 그대로 한다는 협박도 하는데요.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보겠다며 열심히 해보라고 하자 오히려 결혼 상대 의심해서 의심병 환자 말기 한남의 일상을 가족한테 퍼뜨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길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펼쳐나갑니다. 평생 커뮤니티에 고민글 올리면서 지지해주는 오타쿠들만 의지하며 살라는 막말도 하고, 순진한 여자 잘 꼬셔서 결혼 제발 해달라는 이야기도 하는 등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정말 길게 합니다. 예비 처제가 갑자기 본인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며 이런 여자가 처제가 될 뻔했다는 게 소름 돋는다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상님께서 도왔다고 생각하시고 감정 소비하지 마시라며 글쓴이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도 얼마 있지 않아 올라오게 되는데요. 전 여친이 오후 9시 10분경에 강남 도시맥주라는 술집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줬었고, 수화기 너머로 이상한 소리가 들린 후 처제의 인스타 스토리를 확인하니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처제랑 마팔이 아니라서 안 볼 거라고 생각했었나 보다 라고 하는데요. 그 남성의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다음날 확인해보니 동일한 옷에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도시맥주에 있었다는 인증샷을 남겼었다고 하며 춥지 않을 만큼 뜨거웠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도 합니다. 처제는 인스타 팔로워 1500명의 유튜브 구독자 300명 되는 본인이 강남 길거리에서 본인 구독자를 만나 술 한잔 하다가 인증샷을 올린 것 뿐인데 글쓴이가 그걸 오해하고 망상해서 생긴 일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기엔 이 글쓴이가 이를 모르고 결혼해서 애를 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처제가 언니 데리고 주말마다 한 번씩 나가서는 나갈 때마다 술 먹고 새벽 3, 4시쯤에 들어오고는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볼 것이라며 그때 글쓴이는 이 결혼을 후회하며 하늘에 빌 것이라면서 하늘이 주신 제2의 인생 누구보다 멋지게 살라는 댓글을 남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은 FM코리아에도 있었는데요. 올해 1월 오늘 조상님이 돈 날이라며 112에 전화한 캡처를 보여주는데 3개월 된 여친이 있는데 자동차 전시장에서 알바하는 여친은 주말 당직팀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회식 1차에서 만취한 상태로 전화와서는 이제 집 가야겠다더니 너무 취했는지 전화를 안 끊었다는데요. 쎄해서 본인도 안 끊고 듣고만 있었는데 어떤 남자랑 같이 택시를 타더니 그 남자가 모텔 가주세요 라고 하는 걸 들었고 결국 모텔 도착하더니 방 하나 주세요 라는 소리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바로 성폭행이 의심돼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를 쳤는데 여친은 글쓴이 전화는 30통을 해도 안 받더니 경찰 전화는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여친이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고 자초지종 설명하라니까 본인도 기억이 안 난다는 둥 화장실에서 문 잠그고만 있었다는 둥 헛소리만 늘어놓았고 그대로 차에 태워 여친 본가에 던져주고 집에 왔다고 하네요. 다음은 식탐 때문에 파혼한 친오빠 썰입니다. 2022년 4월에 네이트판에 올랐던 글인데요. 오빠가 가지고 있는 식탐은 엄청 많이 먹는다거나 개눈 감추듯 빨리 먹는 식탐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뭘 사오면 누구한테든 먹어보라 소리 안 하고 자기 혼자 맛있는 것만 먹고 맛없는 건 남기는 스타일의 식탐이었다는데요. 엄마가 계란 후라이 2개 해줘서 글쓴이는 좀 이따 먹고 싶어서 안 먹고 있으면 홀랑 처먹고 내 거잖아 라고 하면 지가 더 황당하다는 듯이 또 해달라고 해 라고 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을 해도 닭다리부터 먹고 찌개든 뭐든 다 같이 먹는 건 무조건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같이 먹는 사람은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려나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한다고 하는데요. 지적하는 사람만 쪼잔한 사람 되고 안 겪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오빠가 집도 얻어서 와이프 될 뻔한 사람이랑 2달 정도 살고 있었는데 예비 신부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합니다. 여태껏 많이 참고 지켜봤는데 자신이 없다, 변할 것 같지 않다, 같이 살아보니 현실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엄마가 먹는 거 가지고 돈도 풍족하게 버는 것들이 또 사 먹으면 되지 뭘 그런 걸로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글쓴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나 같아도 오빠 같은 사람이랑 못 산다고 엄마 아빠가 못 가르친 거다, 배려심이라고는 눈꼽만지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믿고 사냐고 하니 오히려 네가 동생이냐 가족이냐 오빠한테 헛소리만 해보라며 등짝 스매싱 맞고 쫓겨났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가정교육 문제가 맞다며 여자가 잘 탈출했다는 댓글들을 남겼는데 딱 군대 후임으로 들어왔던 애가 이런 성격이었다며 피가 머리로 오르는 경험을 그때 해봤다는 댓글도 올라옵니다. 이와 비슷한 듯 다른 식탐으로 파혼한 다른 분도 있었는데요. 2016년 식탐 때문에 결국 파혼합니다 라는 글이 네이트판에 올랐는데 매우 디테일하게 예비 남편의 식탐을 소개했었습니다. 굽네 치킨 오리지널 시키면 구운 계란이 1개만 딸려 나오는데 치킨 왔다 하고 손 씻으러 간 사이 지각 가서 다쳐먹고 없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랑 사귀고 나서 굽네 치킨 구운 계란 단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치킨을 싹쓸이 하는데 혼자 다 먹고는 아 배부르다, 배 안 불러? 배 터지겠다를 2번 반복해서 싸웠다고 합니다. 원할머니 보쌈에서 커플 세트를 자주 시켜 먹는데 비빔국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빔국수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계란 반 조각이 딱 1개 있는데 포장지 뜯자마자 내가 섞을게 하고 섞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계란을 자기 입에 쏙 넣는다고 하네요. 한 번은 글쓴이도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고
하고 가방 싸들고 집에 갔는데 이후로 한 몇 번 계란 먼저 주는 척 하더니 다시 도돌이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맥도날드 세트 메뉴를 시켜 먹으면 햄버거는 고이 모셔두고 감튀부터 무슨 전쟁 난 거 마냥 다 처먹고 치즈 닭갈비를 시키면 위에 치즈 있는 부분만 쏙쏙 골라 처먹길래 니 입만 치즈 처먹는 입이냐 하고 그냥 나왔다고 하며 스팸 들어간 김치찌개를 끓여줬더니 예상했듯 스팸만 골라서 혼자서 먼저 다 먹고 오징어 파전이 나오면 오징어 있는 부분만 다 골라 처먹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꼬막 무침을 엄청 좋아하는데 남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엄마가 오랜만에 꼬막 무침에서 집으로 가져다 줬는데 하필 그날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남친이 병문안 온다 해서 들여놓고 잠깐 약 먹고 잠든 사이에 그 많은 꼬막 무침을 혼자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 울었다고 하는데요. 꼬막 무침 자기가 사준다고 왜 그러냐고 아파서 그러냐고 오히려 글쓴이를 미친 취급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헤어지자고 했었지만 다시 사귀었다고도 하네요. 그래도 몇몇 일들을 더 겪고 나서는 결국 파혼했다고 합니다. 2023년엔 친형의 파혼썰이 꽤 유명했었는데요. 남자 쪽에서 정자동 쪽 아파트 해줄 테니 신부 쪽에선 그랜저나 소렌토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쪽에선 아파트 공동 명의를 해준다면 소나타까지는 고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결국 파혼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네요. 정말 결혼은 신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